안녕하세요. 부생방의 함주원 김상호입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하락장이 온다라는 뉴스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가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계속 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많은 기사들이 대부분이 하락장으로 갈 거고, 그리고 그게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연일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하락장이 올 것이다 라는 포커스가 그렇죠. 좀 더 강할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상승장일지 아니면 반대로 하락장일지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른 제가 그 기사들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네.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더 속도를 낼 것, 강남의 실거래가 1억 이상 하락, 전세도 상승세 종료와 같이 이런 기사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치솟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동산 하락기 임박했나, 이런 기사들도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만큼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서 앞으로의 대출 받기가 힘들어지면서 집을 사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는 이런 상황도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에요. 네. 강남 실거래가 1억 이상 하락.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는데 강남마저도 지금 그 하락이 예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세 상승세 종료. 전세도 지금 연일 계속 금액이 오르다가 작년 말 때쯤부터 갑자기 거래가 줄더니 갑자기 그때부터는 이제 금액도 오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0년 5월 이후로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물론 0.01%가 굉장히 작은 숫자일 수는 있겠지만 그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그 기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과반이 금년 주택가격 하락을 전망했다고 이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치솟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동산 하락기 임박했나?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정부 규제에서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향후 집값도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처럼 집이 오르지는 못하고 최소 약보합세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서 집을 사는 수요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보합세를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과 많은 자료들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말 이 내용이 진짜 부동산 하락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과장님은 하락장을 예상을 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상승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떨어지나 안개 속 올해의 집값, 부동산 전문가 예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 자체를 보시면 부동산 전문가 5명 중 4명이 올해 상승장을 전망을 했다. 또 하락 통계는 대출 규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지금 현재가 1.25%죠. 네, 1.25%인데 지금 3월 달에 다시 0.25%가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현재 1.5%가 되면서 정말 이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상반기에는 보합 또는 하락 국면 흐름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장에 돌아설 것이다 라는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대세적인 진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보합세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관망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상승장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집값이 상승한다는 그런 뭐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유동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동성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돈이죠, 돈. 돈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3기 신도시 약 30조 원이 앞으로 풀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토지 보상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풀리면은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3기 신도시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으로 수익을 받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 30조 원이라는 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집값이 어떻게 되냐?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각종 규제 정책적인 부분이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규제 정책을 보면은 대부분 정책 내용이 공급 정책도 있지만 25가지 정책이 바로 수요 억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억제하는 지역 외에 타 지역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이런 전국적으로 매매가가 상승이 되는 원인을 초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책이 뭐 임대차 3법이라던가 뭐 계약갱신 청구권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전세랑 또 연관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정책이 바로 전세가를 상승을 시키는 원인이다.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왜 전세가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왔을 때가 약 2년 전이었어요. 네. 지금 올해 7월이 계약갱신 청구권 끝나는 시점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7월달. 이 7월달에 현재의 시세에 맞춰서 전세를 당연히 가격이 올려서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은 결국에는 2+2가 되기 이전에 4년 전에 그 전세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가격에 비해서 지금은 현재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현재의 시세로 물량들이 많이 풀릴 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이런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7월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책적인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공급량 자체를 굉장히 줄이는 효과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원래는 10년을 보유만 하면 됐었는데 10년 거주라는 그 요건이 생기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 요건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더 매물을 안 내놓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아요.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만큼 공급량을 줄이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거냐? 바로 선거입니다. 그 선거라고 하면 올해만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선거 자체가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개발 호재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요 자체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선거라고 하면은 대선이죠.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 6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3월달 안에 지금 각종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 아니면 공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만큼 개발 호재와 여러 가지 완화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투자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선이 3월에 있고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 되든 어쨌든 가격은 오른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쨌든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약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대선은 나와 있지만 지방선거는 공약 자체가 어떤 건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현재까지 기록을 봤을 때 개발 호재를 상당히 많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요번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로 봤을 때는 하락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확실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올해는 또 어떠한 좀 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상승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락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또 반대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하락장일지 상승장일지 22년도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고 객관적으로 잘 보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